자식에게 집 한 채 남겨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 때문에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는 집도 있습니다. 부모는 평생 아끼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집 한 채는 남겨야지.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남긴 건 집 한 채인데 자식들이 당장 내야 하는 건 현금입니다. 집은 부동산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보지 않습니다. 평생 얼마나 아끼며 살았는지, 자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 마음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세금은 차갑게 숫자를 봅니다.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봅니다. 물론 공제 제도는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도 있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공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집값, 대출, 가족 구성, 자녀 수,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재산은 현금보다 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가입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상속세를 내야 할 때 바로 꺼내 쓸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부자인데 통장 속 현금은 부족한 노후. 이게 상속 순간에 자식들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부동산은 많아 보여도 당장 세금을 내려면 팔아야 돈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 치르고, 가족 모이고, 재산 확인하고, 집값 알아보고, 세무사 상담하고, 형제끼리 의견 맞추다 보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의 진짜 위기는 집값이 아니라 현금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20억, 30억짜리 집이 6개월 안에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릴까요? 매수자가 있어야 팔 수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기한은 다가오고 세금은 내야 하고 자식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단 팔자. 금매라도 내놓자. 세금부터 내야 한다. 그렇게 부모님이 평생 지킨 집이 제값을 못 받고 팔릴 수도 있습니다. 집은 하나인데 자식은 둘이고 셋입니다. 누구는 팔자고 합니다. 누구는 지키자고 합니다. 누구는 세금을 낼 돈이 있고 누구는 당장 낼 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거칠어집니다. 형이 집 가져가. 대신 세금도 형이 내. 왜 나만 내? 너도 상속받잖아. 나는 현금 없어. 그럼 집 팔자. 부모님 살던 집을 그렇게 쉽게 팔자고? 처음에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감정 싸움이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으로 남긴 집인데 자식들은 그 집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정말 자식에게 집을 남기고 싶다면 그 집이 싸움의 씨앗이 아니라 축복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할 것은 5가지입니다. 우리 집 현재 시세, 남아있는 대출과 채무,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구조, 세금을 낼 현금, 그리고 자녀들과의 사전 대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상속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뒤에는 더 불편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것인지, 지킬 것인지, 누가 살 것인지, 세금은 어떻게 낼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것이 자식에게 남기는 진짜 배려입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집 한 채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떠올릴 때 원망보다 고마움이 남게 하는 것, 형제들이 서로 등을 돌리지 않게 하는 것, 부모가 떠난 뒤에도 가족이 가족으로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집 한 채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평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